안녕하십니까. 매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석 원장입니다. 매드병원 김경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네. 원장님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네. 겁나 많죠, 환자. 네. 네. 특히 요즘에 마우스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진짜 네.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 수술 많이 하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수술도 많이 하지만 네. 수술을 안 하시는 분은 훨씬 더 많죠.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떤 병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원장님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약간 둥그렇게 생긴 네.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터널이라고 하는데 네. 그 둥그렇게 생긴 터널 같이 생긴 공간에 지나는 게 힘줄이 지나고 네. 거기에 신경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네. 정중신경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신경이 이제 손가락의 감각도 담당을 하고요. 담당하고 손가락의 어느 정도의 운동 네. 역할도 담당하는 신경이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고 네. 그 터널 안에서 그 힘줄들하고 막 네. 신경들하고 이렇게 막 비비되고 네. 그 터널이 점점 좁아지면서 네. 그 공간이 너무 좁아지니까는 신경이 이제 숨 쉴 틈이 힘이 없어지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 신경이 뭐 목이 졸려가지고 아 답답해 죽겠어 하는 게 이제 네. 증상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 의심해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저렸을 때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거는 이제 목 디스크도 있을 수가 그럴 수 있겠고 있죠. 목에서 신경이 누르면 밑으로 저리니까 네. 팔꿈치에서도 신경이 눌려서 저릴 수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손목에서 눌리는 게 손목 터널 그렇죠. 증후군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표적으로 엄지부터 중지까지가 좀 주로 주로 그리고 저리고, 네. 손끝이 저립니다. 네. 손바닥보다는. 그래서 손끝이 저리고 뭐 밤에 주로 저린 게 많고요. 네. 손끝이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먹먹하다. 먹먹하다. 라고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증후군.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목을 붙여가지고 손등이 서로 붙게. 네. 손등에 붙고. 예, 그래서 90도를 만들어서 이거 아픈데? 예, 이게 30초 정도 기다려 보면 네. 손끝이 자리자리 하는 느낌이 내려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의심해볼 있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이 저리면 그냥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차별화된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신경이라는 건 저는 전선, 네. 전기와 같다고 보거든요. 네. 어차피 신경도 전기적인 자극이 전달이 돼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네네. 집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두꺼비 집의 문제인지 그 위에 전봇대의 문제인지 한전의 문제인지 한국전력공사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동네가 다 정전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전봇대를 의심해야 될 거고 우리 그러면 시가 한전에- 다 정전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이듯이 음. 목 디스크는 대부분 그 아래로 네. 어깨, 팔꿈치 밑으로 다 다 저는 영향을 경우가 주고 많고요.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면 팔꿈치 이하로, 그다음에 손목에서 눌리면 손목 밑으로. 그래서 신경은 눌리는 포인트보다 항상 그 밑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에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윗선을 의심을 해야 되는. 아주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간혹 또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전문의가 이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MRI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네. 여기 보면 까맣게 주변에 있는 부분은 힘줄이고 네. 제가 그 화살표 쳐가지고 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네네네 약간 밝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삼각김밥처럼 네. 그 부분이 신경인데요. 아. 원래 신경은 약간 두툼한 동그라미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이게 삼각김밥 모양으로 짜부라든 거네요. 예. 저 신경이 아까 말씀하신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죠. 네네. 그래서 손목에서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저린 부위는 저렇게 검지부터 중지까지 중지,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일부인데요. 사실은 가장 많은 거는 검지랑 중지 쪽을 좀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절여서 나는 이거 한 번씩 손을 비비거나 물을 한 번 마시면서 손 한 번 털고 자야겠다. 네. 라고 하시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일단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다 해서 수술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수술을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를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원장님만이 가진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적인 원칙 같은 거를 좀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젊은 환자들에서 네. 손목을 과사용하면서 붓고 염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원인을 대부분 피하면 과사용을 하는 특정 행동을 파악을 해서 피한다든지 네. 또는 보호대를 찬다든지 네. 뭐 주사를 한두 번 정도 맞아본다든지 네, 네. 해서 젊은 사람들은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성공률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높고, 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나이가 드시면서 그 손목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공간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노화에 따라서 생기는 것들은 네.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성공률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는 않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뀐 거를 갖다가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답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서도 보존적 치료를 아직은 해보지 않았고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육까지 마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면 보존 치료를 저는 한번 꼭 해보는 편인데요. 네네네. 예, 결국에는 연세가 40대, 50대 넘어가면 수술적 치료까지 염두하고 치료를 서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신경을 다루는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지레 겁도 먹고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제일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장님이 먼저 수술하시는 과정을 조금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자료화면처럼 손목을 저렇게 많이 열어가지고 네.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내시경으로도 가능하고 1cm 정도 절개로 하기도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을 다루는 수술이다 보니까 절개는 그래도 2cm 정도 충분히 가해서 네. 신경을 위아래로 봐서 신경 손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2cm 정도의 절개는 가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손목을 덮고 있는 막을 저렇게 자료화면처럼 양옆으로 확실하게 열고 그렇죠. 신경을 위아래까지 충분히 열린 걸 꼭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희가 레지던트 할 때 그 손목 터널 증후군 내시경 수술이 한때 좀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쪽에 손가락으로 가는 혈관 손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혈관 손상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겁나니까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신경을 풀어주기보다는 끝단에 가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내시경 수술은 장점보다 몇 센치 줄어든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저희 같은 원장들도 다 요즘에는 옛날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렇게 두껍고 길쭉하게 위치하는 막을 조금 째가지고 위아래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칼과 가위로 신경 앞에서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1cm 절개될 거를 그냥 2cm 하면 2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손바닥에서 2cm 흉터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흐려져서 잘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경을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 오늘 수술한 분을 한 3분 정도 사진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분 역시 보면은 막이 제법 두껍고요. 아, 네, 그렇네요. 그리고 신경을 항상 위아래로 확실하게 그렇죠. 확인을 해서 신경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까지는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네. 여기는 신경을 열고 봤더니 네. 어휴, 신경이 이게 너무 오래 시간 동안 눌려가지고 모래시계처럼 요렇게 블레스 쉐입이라고 하는 요 허리 잘록한 예. 그 모양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신경이 눌렸던 부분이 이렇게 잘루가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신경이 눌렸던 부위 위와 아래는 불룩하고 눌렸던 부분은 모래시계 안에 이렇게 얇아지듯이 그렇게 신경이 오랜 시간 동안 눌려가지고 그리고 밑에 부분 보면은 눌렸던 데 밑에가 신경 가닥가닥이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눌리면 밑에도 신경이 저런 식으로 붓고 변성이 오거든요. 저런 경우에 어떻게 신경이 뭐 회복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정도로 오래 눌리면은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변성이 대부분 네. 신경 근전도 검사에서 나오고 그러하신 분들은 회복이 확실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3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음. 회복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경우는 가끔 수술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한 직후에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는데 절인 거는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절인 게 좋아지니까 그동안 신경이 눌려가지고 좀 둔해져 있는 거, 먹먹한 느낌이 안 없어지는데 환자들 이제 수술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술 전에 저는 절인 거는 빨리 좋아지지만 먹먹한 거는 그동안 절여서 못 느끼셨기 때문에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이 원장님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우리가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감각이 없어지다가 네. 딱 일어서는 순간 확 절여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 네. 좀 심하신 분들 수술해 놓고 나면 네. 3, 4일째 네. 뭐가 찌릿찌릿한 이상한 느낌 아, 난다고 네, 네, 그런 경우 있죠. 뭐 수술했는데 더 절여졌다고 네. 하시는 경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꼭 좋은 거냐? 그런 게 없으면은 치료가 잘 안 된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그 신경이 오랜 시간 동안 눌려왔던 시기와 신경이 얼마만큼 변성이 눌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다 개별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근전도라는 검사를 통해서 신경을 이제 객관화해서 A, B, C 단계로 예후를 평가하는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수술하면 다 나을 거야가 아니고 그 신경 상태에 대해서 잘 수술 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은 좀 마음 편하게 예. 의사들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현대인들한테 흔한 병이지만 우리가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병인데 오늘 김 원장님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눠봤지만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